여러분은 실제로 태양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태양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을 모두 나열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 행성계의 가장 먼 구석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해왕성으로 가볼 겁니다. 이 거대한 천체는 전문가들이 설명할 수 없는 매혹적인 현상이 행성 내부와 표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천문학계에서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한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심플리스페이스를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릴 영상들을 기대해주세요. 이제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해왕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약 58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천체는 1846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천문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는 지구에서 약 45km 떨어진 해왕성을 별자리에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행성의 지름은 약 5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값은 지구 지름의 약 4배에 해당하므로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큰 행성이 됩니다. 천문학계에서 해왕성은 소위 얼음 거인에 속합니다. 이 용어는 질량이 본질적으로 휘발성 화학화합물로 구성된 천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해왕성은 주로 수소, 헬륨,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푸른 고양 행성과 구성이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행성의 이름은 로마 신화에서 차용된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상상 속에서 해왕성은 전 세계의 모든 바다와 지구의 다른 바다를 다스리는 물의 신이었죠. 해왕성의 또 다른 특징은 얼음 거인이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유일한 천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천체망원경의 도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해왕성 자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을의 맑은 저녁에 가장 좋죠. 해왕성의 신비한 사건.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에 처음으로 도달하여 전문가들에게 이 거대한 천체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나사의 무인우주 탐사선은 이미 10년 넘게 끝없이 펼쳐진 우리 은하계에서 역사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으며 동시에 해왕성 바로 근처에 있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6개의 위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왕성 표면을 휩쓸고 지나간 폭풍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풍은 시속 24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얼음 거인을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강력한 폭풍이기도 한 이 바람은 어떻게 거대한 행성 표면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주요 천문학자 중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에서 과학자들에게 큰 수수께끼를 안겨준 현상은 격렬한 폭풍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해왕성 표면의 평균 온도가 영하 218도에서 영하 201도 사이로 천왕성과 거의 비슷하며 해왕성이 천왕성보다 태양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얼음 거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에 완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설명을 시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해왕성의 표면 온도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과학자들의 설명에 전념하기 전에 처음에 언급한 해왕성의 본질로 간단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주로 휘발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측정에 대한 접근 방식은 예를 들어 고체 천체에서 수행되는 측정과 크게 다릅니다. 과학자들의 문제는 기술적 가능성으로 인해 해왕성의 가장 바깥쪽 가스층의 온도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보다 2배나 많은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해왕성은 우리 행성계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목성과 토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얼음 거인 천왕성이 다른 행성보다 훨씬 적은 열을 방출한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태양 복사량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따뜻하게 유지되는 반면 천왕성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왕성 내부의 열원.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왕성 내부 열원의 기원은 우리 행성계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태양계가 탄생하는 동안 방출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잔류열입니다. 일반적인 중력 수축으로 인해 행성의 내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천체의 표면은 중력이 작용하여 천천히 수축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해당 천체의 표면으로 방출됩니다. 해왕성 표면의 온도 구성에 대한 질문은 수년에 걸쳐 전문가들에 의해 해독되었지만 해왕성과 달리 천왕성에 그러한 내부 가열 시스템이 없는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연구자들은 천왕성에서도 한때 그러한 변형 과정이 일어났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이 행성에서 현상이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왜 천왕성은 내부 가열이 없는가?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다른 천체와의 충돌로 인해 천왕성이 고대 궤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입니다. 천왕성에 내장된 열원이 없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행성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연속적으로 균일한 주기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파동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왕성은 현재 일종의 휴식 단계에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두 열파 사이의 기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열 일시 중지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부 열파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천왕성에서 새로운 열파가 시작될 때만 천문학자들이 추측의 영역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행성의 나이가 다르다는 점도 온도 문제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사실 천왕성은 해왕성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행성의 수명이 길어지는 동안 열 복사 강도는 매우 강하게 변화합니다. 젊은 행성은 많은 열을 방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래된 천체의 복사력은 점점 더 감소합니다. 또한 행성의 개별 구성에 따라 열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방출되는지가 결정됩니다. 해왕성 폭풍이 발생하는 방법. 온도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미 드렸으니 이제 해왕성의 만연한 폭풍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왕성에는 시속 2400km 이상의 속도로 행성 표면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휘몰아치는 바람의 원인은 해왕성의 온도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왕성 표면의 특성이 폭풍의 빠른 속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해왕성 표면에는 상승하는 바람을 자연적으로 늦출 수 있는 산이나 비슷한 지형이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의 내부 열원도 빠른 표류에 기여한다고 가정하지만 이 가설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주로 전문가들의 관측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 때문입니다. 지구는 1년 동안 자연 주기를 거치는 반면 해왕성은 이 주기를 완료하는데 16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죠. 이는 해왕성에 대한 지식이 매우 느리게 수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될 과학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가 해왕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고대 행성과 달리 가스 행성에서는 방출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바람으로 전환되죠. 따라서 해왕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2배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은 해왕성의 격렬한 폭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의 바람이 행성 내부에서 발생하며 천체의 자연적인 회전과 결합된 내부 열원의 결과라고 의심합니다. 이것은 또한 두 행성의 자전 속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천왕성의 바람이 해왕성의 폭풍보다 약 900km/h의 속도로 훨씬 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왕성의 폭풍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로 내부 열원이 없기 때문인지 여부는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속합니다. 아마도 행성의 개별 현상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태양계 탐사는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에 걸쳐 과학계를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태양계 여행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천문학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태양계에서 어떤 행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나요?
댓글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또 뵙겠습니다.